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0일 때 얘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이 식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 거예요. 이 식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이 식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되게 많긴 한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은 뭐 근해 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식이 너무 복잡해질 거 아니야. 계산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직접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식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얘네를 좀 전개를 해봐야 될 건데, 얘가 2차식이니까 얘네들도 2차식 형태로 만들어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2차식 곱하기 2차식 꼴로 전개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전개할 때 우리 어떻게 전개했어? 그냥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차항의 개수가 같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짝을 좀 잘 지어가지고 전개를 하라고 선생님이 확인 문제 풀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랑 얘랑 짝을 짓고 얘랑 얘랑 짝을 지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돼서 1차항의 개수가 2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앞에 거부터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네 둘이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8이 되니까 공통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보통 곱셈공식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뭐 치환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뭘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x가 얼마다? 4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4 빼기 3 곱하기 4 빼기 8이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정답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인데, 주어진 다항식을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얘, 나머지를 얘라고 할 때 다항식 A를 구하시오.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문제니까 얘를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얘를 얘로 직접 나눴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몫이랑 나머지를 알려준 상태니까 지금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쓰고 싶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 같은 거를 하거나 뭐 조립제법 같은 걸 활용하려면 A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편하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지. 얘는 다항식 A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11이래. A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럼 우선 4x 마이너스 11을 어떻게 해요? 넘겨버리면 되지.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4x가 서로 사라지는 거죠. 양변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몇이 된 거야? 플러스 11이 돼서 마이너스 2랑 더해져가지고 9가 되는 거죠. 그럼 a 곱하기 2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주면.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면 몫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직접 나눗셈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운 내용이 있어요. 뭐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몫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면 된다? 조립제법 활용해주면 된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조립제법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그럼 지금 조립제법 활용하기 위해서 2, 마이너스 1, 0, 9 개수들을 쫙 써주고 1차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3을 잡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조립제법 얘기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건데, 마이너스 2분의 3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얘를 얘로 나눈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눈 몫을 구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1차식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조립제법 활용해서 몫을 구한 다음에 1차항의 개수에 역수를 곱해줘라. 그래야 진짜 몫이 나온다. 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립제법 한번 써봅시다. 2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6 더하면 6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몫을 구할 수 있게 됐죠. 이 몫은 어디까지나 얘로 나눈 몫이 아니라 누구로 나눈 몫이더라. x 플러스 2분의 3 1차항의 개수가 1인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몫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겠다. 1차항의 개수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3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 3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다항식 A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7번 다항식 px를 1차식 3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각각 qx, r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역시 이런 몫과 나머지에 대한 다항식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일단 쓰고 봐야 돼. 수식을 좀 쓰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써. px는 3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래. 근데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얘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표현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앞에 놈의 형태를 얘처럼 좀 바꿔줬으면 좋겠잖아. 그럼 여기다가 몇 분의 몇을 좀 곱해줬으면 좋겠어. 3분의 1을 좀 곱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임의로 3분의 1을 곱해버렸으니까 식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qx에다가 얼마를 곱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3을 곱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식은 우리가 충분히 x-3분의 1 곱하기 3qx 플러스 r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px를 x-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이 3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여전히 나머지 r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은 상태니까. 그래서 몫과 나머지는 3qx랑 r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야, 이제는 뭐야 이게? 자, 8번입니다. 등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이거 무슨 얘기야? 항등식의 성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상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수치대입법을 써도 되고 개수비교법을 써도 되는 거지만 어떤 느낌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결국 이런 거는 K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K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K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세요.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Y 마이너스 2KY 그 다음 플러스 4K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어떻게 EX
플러스 3y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x-2y 플러스 4 곱하기 k 플러스 2x 플러스 3y라는 식이 이 식이 누구에 대해서? k에 대해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k에다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k 앞에 곱해져 있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k 앞에 곱해져 있는 얘가 0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0이 아니야. 그러면 k에다가 내가 1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마다 요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지는 상수 xy가 계속 변한단 말이지. 자, 8번이에요. 8번. 주어진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요거 무슨 문제야? 요거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항등식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었던 건데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활용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되는 게 자, 8번입니다. 주어진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이게 무슨 얘기야? k에 대한 무슨 식이구나.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상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k에 대한 항등식인 거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 k에 대해서 무조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k에 대하여 정리를 합니다. k에 대하여 정리. 그래야 문제가 좀 해결이 돼요. 얘를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kx 마이너스 2ky 플러스 4k니까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곱하기 2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x 자 8번이에요. 등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구나. 항등식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 문자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k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정리부터 하고 문제를 다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k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건 지금 얘가 kx 마이너스 2ky 플러스 뭐 4k에다가 플러스 2x 플러스 3y는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곱하기 k 플러스 2x 플러스 3y는 0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럼 항등식의 뜻이나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요 k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둘 다 0이 되면 내가 k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죠. 핵심은 이거지. 핵심은 결국 k 앞에 곱해져 있는 애가 0이 아니면 내가 k에 어떤 값을 대입함에 따라서 이 숫자가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어주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내가 k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놈을 0으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k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이 숫자를 0으로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었던 거지. 개수가 전부 다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되고 얘가 0이 되면 돼요. 따라서 x-2y 플러스 4는 0이고 2x 플러스 3y는 0.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2배를 해. 2x 위에 거 2배 하면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 그러면 2x
플러스 3y가 있는 거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해볼까? 빼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7y 플러스 8은 0. y가 얼마? y가 7분의 8이 되죠. 이 숫자가 지저분하냐? y가 7분의 8. y가 7분의 8이면 여기서 어떻게 돼? 2x가 마이너스 3y니까 y가 7분의 8이어서 마이너스 7분의 24가 되고 양면 2로 나눠주면 x값은 마이너스 7분의 12가 되겠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렇게 정답을 내주면 되겠다. K에 대한 항등식 문제. 무조건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부터 한다.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 뭐 정의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 되니까 꼭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다항식, 3차 다항식이 얘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얘가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된대. 그러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뭐야? 얘를 그냥 얘로 직접 나눠 보는 거지. 그리고 직접 나누고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활용하는 건데 자, 9번입니다. 그러니까 쟤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 값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뭐 0이 된다.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얘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되게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근해 공식을 좀 활용을 해보면 실제로는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보면 그 근이 허근이 나올 거야.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한에서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사실은 있지만 아직 배운 내용에 한해서 생각해보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능령해가지고 AB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그냥 뭐 직접 나눠야 된다는 거지. 직접 나눠봐요. 직접 나눠보는데 직접 나눗셈이니까 조립제법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립제법 쓰려면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안 되죠. 조립제법 쓰려면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만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직접 나눠야 되는 거야. 직접 나눠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1 그러면 몫이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두식을 빼죠. 두식을 빼. 그러면 a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나눠 떨어지려면 몫에 a 플러스 1이 와야 되죠. 지금 a 플러스 1이 a 플러스
그러면 a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시 두 식을 어떻게 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상수는 사라지겠네. a 플러스 bx만 남고 1에서 a 플러스 1을 빼면 마이너스 a가 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나머지인 거죠. 얘가 몫이고 이게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 나누어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이 나머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나머지가 0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가 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얘는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는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개수는 전부 다 얼마나 돼야 돼? 개수가 전부 0이 돼야 되는 거죠. 돼요 여러분? 그러면 a가 0이고 a 플러스 b도 0이니까 a, b 전부 뭐가 되더라? a, b 전부 0이 되더라. 이거 직접 나눗셈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지금 처음에 했던 생각, 그러니까 얘가 저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이 3차식이 이 2차식을 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 곱하기 어떤 다항식 qx꼴로 표현이 될 텐데 사실 이 qx를 유추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3차식이니까 이 2차식 곱하기 여기 곱해지는 식의 차수는 1차일 거야. 1차식이 여기 곱해질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서 1차항과 여기서 2차항이 곱해져서 3차항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들어오는 1차식의 1차항의 개수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의 상수항이랑 여기서의 상수항이 곱해져서 여기서의 상수항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의 상수항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곱해지는 그러니까 얘로 나눴을 때의 몫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럼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딱 봐도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1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AB가 전부 얼마가? AB가 전부 0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항식 p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6이고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나머지 정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온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2는 얼마다? 6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x-3으로 나온 나머지는 16이래. 그럼 p 몇이? p3이 또 16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가 안 통하는 거니까 요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표현되는 이 식을 꼭 쓰라 그랬지. x제곱 p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mx 플러스 n이야. 2차식으로 나눈 상황이니까 1차식을 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x 플러스 n 꼴로 표현을 해줘. 우리는 mn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지. P-2가 6이라는 거. P-2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봐. 그럼 얼마가 돼? 이게 전체가 얼마가 돼?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왜 그런 거야? 지금 사실 요거 자 10번입니다. 다항식 p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6. 아 이거 무슨 얘기야? p-2가 얼마다? p-2가 6이다. 이거 왜 나와야 돼요? 뭐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딱 봐도 나머지 정리잖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지금은 마이너스 2죠. 그 마이너스 2를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6이니까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3을 대입하면 나머지 16이 나온다. 이게 지금 돼야 되는 거지. 이때 다항식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습관적으로 이거 써주는 거라고 그랬지. p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뭐 플러스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그 나머지를 쓸 때 반드시 어떻게 써줘라. 2차식으로 나눈 상태니까 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mx 플러스 n꼴로 써줘라. 그래서 우리는 m이랑 n 값만 찾으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얘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되고 있어. x-3 곱하기 x 플러스 2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우리가 아까 얻어낸 조건을 바탕으로 이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2랑 3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대입을 해보자. P-2는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내가 QX를 모르지만 결국 얘가 얼마가 돼서 얘가 0이 돼서 이 자체가 전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잘 해주면 되는데 그럼 2m 플러스 n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라고? 6이라고. 마찬가지로 3을 대입을 해보면 역시나 몫을 모르지만 이 자체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x-3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x에만 3을 잘 대입을 해주면 되고 결과로 3m 플러스 n이 나오는데 이게 16이다. 아래식에서 위식 빼볼까? 그러면 5m이 얼마? 5m이 아래식에서 위식 뺀 거니까 10이죠. 그래서 m값이 2가 나오고 n값이 2가 나오니까 n값은 얼마더라? 10이더라. n이 2면 6이니까 6 플러스 n이 16이니까 n은 10이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2x 플러스 10이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2x 플러스 10. 자, 11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일 때 x-2 fx를 x-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나머지 정리 문제인 거지. 결국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들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fx를 x-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니까 f 얼마가? f4가 2다.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얘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4 빼기 2니까 2 곱하기 F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지. 얘 얼마예요? 얘는 F4가 2니까 4잖아.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너무 간단하네. 그래서 정답은 4입니다. 자, 12번. fx-3이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fx 플러스 3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지금 2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건 아니고 식을 좀 써봐야 돼요. 써봐야 돼. 그러면 fx3은 fx-3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 나머지가 지금 0이라는 얘기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 사실상 이 fx-3은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인수로 가진다. 근데 fx 플러스 3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 1차 이하의 나머지 mx 플러스 n을 구해보시오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활용해서 요 놈들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나누는 식이 2차식인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 될 때랑 안 될 때는 차원이 달라.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q1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정보를 몇 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냐면 정보를 2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대입하고 싶어서? 1을 대입하고 싶어지지.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면 f1 빼기 3은 0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f2 빼기 3도 0이 되는 거지. 그럼 f1도 3, f2도 3 이렇게.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하고 싶어져요? 뭔가 대입하고 싶어지잖아. 뭘 대입해야 되겠어? 요 fx 플러스 3 자리에 1이랑 2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x들을 대입하고 싶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지금 내가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대입해줘야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이 조건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f1은 얘가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q2x 플러스 mx 플러스 n 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x에만 마이너스 2를 잘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얘 자체는 0이 되고 얘만 살아남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n.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야. 왜? 얘를 활용하려고.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이 식이 나왔고 이 식은 결국 뭐다? 3이다. 마찬가지로 얘를 활용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누굴 대입해봐야 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야 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야 돼. 그래야 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잖아. 대입을 해봤더니 f2는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지만 여기는 2가 된 거예요. x 플러스 3의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f2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얘가 0이 돼서 이 q2x라는 목을 모르지만 얘 자체가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만 마이너스 1을 잘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m 플러스 얘가 얼마더라? 얘도 3이다. 그러면 아래식에서 위식 빼면 m 값이 얼마가 돼? m 값이 0이 되죠. 아래식에서 위식 빼면 m은 0이잖아. m이 0이면 n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 3이 되지.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 나머지가 mx 플러스 n이니까 나머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나머지는 3 얘가 되는 거지.
2차식으로 나눴다고 해서 나머지가 반드시 1차식인 건 아닌 거죠. 상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이 됩니다.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눈 문제들을 풀 때는 반드시 좀 요 식들을 좀 써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되는 게 내 눈에 바로바로 보인다면, 내가 x-1 곱하기 x-2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바로 보인다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F1이 3이구나, F2가 3이구나 바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바로바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조건을 찾고 그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